음악의 아버지 바흐, 음악의 어머니 핸델, 음악의 성인 베토벤 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어디이신가요? 바로 독일입니다. 전통적인 클래식의 나라 독일의 수도 한가운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단체로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이것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의 어떤 것이 독일인들의 마음을 울렸는지 오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알드릭 보겔이라고 해요. 베를린 거리에 있는 피아니스트로서 매일같이 이 웅장한 도시의 분주한 광장에서 오래되고 낡은 피아노를 꺼내놓고 연주하고 있어요. 광장 주변에는 높고 역사 깊은 건물들과 햇빛 아래 반짝이는 현대 미술 작품들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클래식 음악을 사랑했고 베토벤이나 모차르트 같은 서양 작곡가들의 깊고 아름다운 선율만이 진심으로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피아노를 품에 안고 광장으로 걸어가요. 거리는 때로는 차갑고 텅 비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생기로 가득 차 있기도 해요. 늘 큰 분수대 근처에 자리를 잡는데 그곳에서는 물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담소가 어우러지거든요. 벤치를 설치하고 익숙한 클래식 곡의 첫 소리가 공기를 채울 때면 사람들이 잠시라도 멈춰 서서 들어주는 모습을 보면 작은 미소나 고개 끄덕임의 마음이 뿌듯해져요. 분주한 어느 날 오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저는 베를린의 광장 한가운데 있었어요. 평소처럼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피아노를 설치해 두었고 햇살이 밝게 내리쬐는 가운데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차량 소리와 섞여 있었어요. 저는 좋아하는 클래식 곡 중 하나를 연주하고 있었고 손가락은 부드럽게 건반 위를 누비고 있었어요. 연주하면서 저는 익숙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제 마음속에는 모든 음표가 서양 음악의 위대한 전통을 담은 예술작품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평소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소규모 관광객 무리를 발견했어요. 그들은 제 연주에 관심을 보이며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저는 연주에 집중하려 했지만 그들의 시선이 저를 향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다 한 관광객에게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줍은 미소를 지은 한 젊은 한국 소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예의 바르게 BTS 노래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는 말이었어요. BTS는 한국의 매우 인기 있는 팝밴드로 중독성 있는 멜로디와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유명하잖아요. 저는 마음 한켠에서 살짝 짜증이 치밀었어요. 제 마음속에서는 고전 클래식 음악만이 진정한 음악이라고 믿었고 깊은 의미와 감정이 가득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멀리 있는 한국에서 온 현대팝 음악은 제게 너무 가볍고 단순하게 느껴졌어요. 왜 누군가가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예술과 너무 다른 것을 듣고 싶어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피아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단호한 목소리로 저는 클래식 음악만 연주해요. 한국 음악은 연주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 후에도 계속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익숙한 음표에 집중하며 연주를 이어갔어요. 하지만 제 안에서는 고집과 동시에 관광객들이 사랑하는 음악에 대한 작은 호기심이 섞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곡이 끝난 후 광장은 관중들의 정중한 박수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방금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천천히 무대를 내려와 한적한 구석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때 제 친구 아넬리제가 다가왔어요. 아넬리제는 언제나 제 음악을 응원해줬고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소리와 스타일에도 열려 있었어요. 오늘 그녀의 얼굴은 진지했고 걱정이 느껴졌어요. 알라릭,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봤어요. 관광객들이 BTS 노래를 부탁했을 때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그분들은 당신의 스타일을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단지 좋아하는 것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라고 아넬리제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클래식 음악의 아름다움을 믿는 마음은 알지만 때로는 다른 종류의 음악도 아름다울 수 있어요. 그들의 음악은 그들 문화의 일부인 것처럼 당신의 음악도 당신 문화의 일부잖아요. 잠시라도 들어보면 왜 그렇게 열정적인지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그녀가 덧붙였어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에 여러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잘 내비치지 않던 그녀였기에 매우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녀의 말대로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생각했지만
여전히 제 음악이 최고라는 생각에 방어적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아넬리제의 말씀은 알겠어요.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제 음악을 갈고 닦아왔고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지 잘 알아요. 만약 바꾼다면 제 클래식 음악이 주는 깊은 감정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돼요. 아넬리제는 다정하게 저를 바라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당신의 헌신은 존경해요, 알라릭. 하지만 때로는 가장 뛰어난 예술가들도 다른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음악은 경쟁이 아니에요.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방법이죠. 잠시 귀 기울여 보세요. 배우고 사랑할 것이 더 많다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어요. 그날 늦게 다시 피아노로 돌아오면서 저는 제 건반들을 바라보았어요. 평소에 익숙했던 음악들이었지만 동시에 한국 음악의 음표, 관광객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한국 음악 멜로디에 대해서도 궁금해졌어요. 뜻밖의 하루였고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아직 제 신념을 완전히 바꿀 준비는 못했지만 어쩌면 저와 다른 소리들 속에도 아름다움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어요. 그날 하루는 도시의 멀리서 들려오는 웅얼거림을 들으며 혼자 앉아 음악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되었어요. 저는 고전 음악의 세계에 익숙했지만 어딘가에는 저를 기다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 신념은 여전히 굳건하지만 제 마음 한켠에 작은 호기심의 불씨가 살아났음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아넬리제가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작은 종이 한 장을 접어서 건네줬어요. 알라릭, 이거 받아보세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마음으로 그 종이를 받았고 펼쳐보니 2장의 티켓이 인쇄되어 있었어요. 그 티켓은 베를린에 있는 한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전통 한국 음악 공연 티켓이었어요. 제 심장이 잠시 두근거렸어요. 전날 아넬리제가 말한 음악은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이에요 라는 따뜻한 말씀이 떠올랐거든요. 비록 저는 여전히 클래식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티켓이 가져다줄 새로운 경험에 대해 작은 호기심이 피어났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변화와 의심이 뒤섞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하지만 아넬리제의 희망에 찬 눈빛을 보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 가볼게요. 라고 조용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넬리제와 함께 문화센터로 향했어요. 날씨는 쌀쌀하면서도 맑았고 베를린의 거리를 걸으며 제 복잡한 생각들을 가라앉히려고 애썼어요. 주변의 다채로운 벽화에 부드럽게 반사되는 햇살을 보며 모든 것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넬리제는 이번 공연을 마치 새로운 소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처럼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한국 음악이 우리 고전 클래식 음악을 보완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우리는 문화센터에 도착했어요. 그 건물은 생생한 한국 예술과 상징들로 꾸며져 있었고 밖에는 한글과 독일어가 함께 쓰인 이중 언어 간판들이 모두를 환영해주고 있었어요.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여러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악을 체험하기 위해 기대에 찬 얼굴로 가득했어요. 저는 긴장과 기대가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음악을 완벽하게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형태의 음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발을 들여놓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아넬리제 옆자리에 앉아 방 안의 수다 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조명이 어두워지자 무대 위에는 부드러운 빛이 퍼졌어요. 곧 한 가수가 등장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윤진서이었어요. 그녀는 유려한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걸어 나오셨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노래를 시작하자 아리랑의 부드럽고도 애절한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었어요. 마치 잔잔한 바다의 파도처럼 높낮이가 어우러졌어요. 저는 그녀의 한음 한음, 그리고 잠깐의 쉼표까지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며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들어왔던 고전 음악과는 많이 달랐어요. 웅장한 교향곡이나 극적인 클라이맥스는 없고 대신 조용한 이야기망, 고난, 깊은 감정이 담긴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음악이 흐를 때마다 한국의 산과 강, 그리고 풍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어요. 공연이 진행될수록 제 안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클래식에만 의지해왔던 제 감정들이 한국 전통 선율에 의해 새로운 감정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각 음표마다 따뜻함과 진심이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느새 눈을 감고 음악에 몸을 맡기게 되었어요. 한동안은 제 의심과 고집스러운 믿음을 잊은 채 음악에 온전히 빠져들었어요. 공연이 끝나자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저도 함께 박수를 쳤지만 동시에 다양한 감정들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어요. 호기심, 놀라움, 그리고 지금껏 고전 외의 음악을 외면했던 제 자신에 대한 약간의 후회도 느껴졌어요. 아넬리제가 제 옆에서 속삭였어요. 아름답지 않았어요? 음악은 한 가지 방식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공연장을 나서며 저는 티켓을 소중한 열쇠처럼 손에 꼭 쥐었어요. 그 티켓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세계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어요. 여전히 고전 음악을 사랑하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음악에도 아름다움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공연은 제 마음속에 작은 문을 열어주었고 아직 그 문을 완전히 지나갈 준비는 못했지만 조금은 변화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는 문화센터를 나오면서 온 마음과 정신이 새로운 생각들로 가득 찼음을 느꼈어요. 만약 다른 문화의 음악도 들어본다면 제가 얼마나 더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여전히 고전 뿌리에 단단히 매달려 있지만 아리랑의 부드러운 선율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며 한국 전통의 아름다움을 탐험하고 이해해보라는 신호처럼 들렸어요. 처음으로 제 음악의 세계가 더 넓고 풍부하며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문화센터를 나선 후에도 아리랑의 선율이 제 마음속에 계속 울려 퍼졌어요. 저는 베를린의 조용한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차가운 밤 공기가 제 얼굴을 스치는 것을 느꼈어요.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 아래 도시가 평소와는 달리 또 다른 모습으로 보였고 모든 그림자와 소리들이 오늘 공연을 떠올리게 해줬어요. 윤진서님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그 깊은 감정이 담긴 음들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걸음을 옮기며 제 안에 무언가가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언제나 고전 음악의 힘을 믿어왔어요. 베토벤이나 모차르트의 웅장한 교향곡과 강렬한 화음들이 모든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밤 그 익숙한 감정들 사이에 전혀 새로운 것이 섞여 있었어요. 바로 부드러운 호기심과 약간의 경이로움이었어요. 마치 오늘 공연이 제게 다른 세계로 통하는 작은 창문을 열어준 듯 했어요. 그 세계는 한국 전통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목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평소 음악에 대해 깊이 생각하곤 했던 작은 공원 근처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곳의 큰 나무 아래 조용한 벤치에 앉아 나뭇잎이 산들바람에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넬리제께서 주신 티켓을 다시 한번 꺼내어 바라보았어요. 그 티켓은 마치 제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문을 열어줄 작은 열쇠처럼 느껴졌어요. 오늘 공연이 제게 주었던 아름다운 경험과 함께 제 오래된 생각들을 도전하게 만든 상징과도 같았어요. 처음에는 제 마음이 깊은 저항감을 느꼈어요. 오랜 세월 고전 음악의 엄격한 규칙에 매달려왔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아넬리제의 따뜻한 말씀이 떠올랐어요. 다른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러면 당신 마음속에 지금껏 몰랐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고 도시의 부드러운 웅얼거림에 귀 기울였어요. 윤진서님의 목소리가 잔잔한 강물처럼 흘러가며 희망과 아픔,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모습이 상상되었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음악이란 단순히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살아있는 대화와도 같았어요. 누군가가 제 마음속으로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처럼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라는 신호를 보내는 듯 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던 건 아닐까 하는 작은 의문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음악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형식에 있지 않고 우리에게 느끼게 해주고 서로를 이어주는 능력에 있는 게 아닐까요? 저는 오랫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며 제 길만을 고집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았어요. 서늘한 밤 공기와 조용한 도시가 저에게 옛 신념들을 조금은 내려놓으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듯 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의 열정 가득한 얼굴과 아넬리제의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그 목소리들이 지금껏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식으로 제게 다가왔음을 느꼈어요. 마침내 집으로 돌아가려고 일어설 때 제 마음속에서는 부드러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고전 음악에 대한 사랑을 완전히 포기할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달라졌음을 확신했어요. 저는 더 넓고 풍부하며 서로 연결된 음악의 세계를 잠깐이나마 엿볼 수 있었어요. 그 밤 달과 별이 부드럽게 빛나는 아래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는 더 열린 마음으로 귀 기울여보자. 한 음, 새로운 음악의 세계를 탐험해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가며 수많은 의문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걸었어요. 음악의 세계가 제게 또 어떤 소리와 이야기를 선사할지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어제와는 다른 기분으로 눈을 떴어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어제 윤진서님의 공연이 남긴 아리랑의 기억이 부드럽고 끊임없이 제 마음속에 울려 퍼졌거든요. 아리랑의 따뜻한 소리, 그녀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오르내리던 모습, 그리고 한 음에 담긴 깊은 감정을 생각하며 관객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낸 모습이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그때 느낀 설렘과 긴장감이 묘하게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익숙한 광장의 자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그곳에 에너지가 가득 차 있음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웃으며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오래된 자갈길과 높은 역사적인 건물들이 있는 이 광장은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길 기다리는 듯 했어요. 한동안 머뭇거렸어요. 그동안 제 손가락은 언제나 베토벤과 모차르트의 웅장한 선율을 연주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제 안쪽 깊은 곳에서 새로운 소리를 시도해보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잠시 감았어요. 어젯밤 공연의 기억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는 저는 결심했어요. 아리랑을 연주해보기로요. 처음에는 천천히 건반을 눌러보며 생소한 멜로디에 적응하려 했어요. 처음엔 마치 배우지 않은 새로운 언어처럼 낯설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곧 제 손가락이 그 리듬을 찾아가면서 저는 점차 음악에 푹 빠져들었어요.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연주했어요. 아리랑의 부드럽고 감성 어린 선율이 광장 전체를 감싸며 바람에 실려오는 나뭇잎 소리, 사람들의 낮은 대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어우러졌어요. 마치 음악이 모든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와 잠시나마 평화와 감동을 나누자고 초대하는 듯 했어요. 연주하는 동안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제 앞에 모여들었어요. 작은 아이들 무리가 앞쪽에 모여 눈을 크게 뜨고 감탄하는 모습을 보았고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근처 벤치에 앉아 미소를 지으며 듣고 계셨어요. 몇몇 관광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그 순간을 담기도 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관중은 점점 많아지고 집중하는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 연주를 듣는 모습에 놀라움이 밀려왔어요. 연주를 계속하면서 저는 점점 음악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았어요. 모든 음표와 멜로디가 제 마음에 직접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이제는 완벽하려고 애쓰거나 익숙한 것에만 머무를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제 클래식 스타일과 한국 전통의 깊고 부드러운 선율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경험을 만끽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깊은 정적이 잠시 흘렀어요. 그러다 갑자기 광장은 환호와 박수갈채로 가득 찼어요. 박수 소리는 활기차고 기쁨으로 넘쳤고 사람들이 칭찬과 환희의 말을 외쳤어요. 저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제 자신도 놀랄 만큼 뜻밖의 멋진 일을 해냈다는 사실에 제 안에서 변화의 시작을 느꼈어요.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뭔가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 순간 저는 관중들의 환한 미소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지금까지 저는 너무 고집스러워서 옛 생각에만 머물렀던 것 같았어요. 이제는 음악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고 모든 멜로디마다 저마다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기쁨과 과거의 편협함에 대한 약간의 후회, 그리고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희망이 섞인 눈물 한 방울이 제 뺨을 타고 흘렀어요.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앞으로 한국 음악에 대해 더 공부하고 그 역사와 정서를 배워서 그 아름다움을 모두에게 나누겠다고요.
아리랑과 다른 한국 노래들의 마법이 저를 변화시킨 것처럼 더 많은 이들에게 그 감동을 전하고 싶었어요.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관중의 함성 속에서 저는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세계는 음악이 분열이 아닌 모두를 하나로 이어주는 힘임을 보여주었어요. 그 멋진 길거리 공연 이후로 제 인생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피아노 앞에 앉을 때마다 제 마음을 감동시킨 아름다운 한국 음악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세계가 지금까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다양한 소리들이 어우러져 전혀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도서관과 문화센터를 방문하며 한국 음악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많은 한국 노래들이 역사, 사랑, 희망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이 예술에 정통한 여러 음악가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분들은 전통 한국 음악의 모든 음표와 리듬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마치 음악이 인생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언어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들의 열정을 느끼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젊은 한국 음악가들이 모여 자신의 예술을 나누는 작은 워크숍에 초대받았어요. 긴장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컸어요. 방에 들어서자 많은 사람들이 열정 가득한 얼굴로 맞이했고 가야금과 장구 같은 전통 악기의 잔잔한 음색이 들렸어요. 음악가들은 저를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며 전통 기법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결합해 유산을 기리면서도 현대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많은 질문을 했고 그분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답변해 주셨어요. 그 덕분에 배움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분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마치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함을 느꼈고 처음으로 한국 음악의 깊이를 진심으로 감상하게 되었어요. 이러한 경험들의 용기를 얻은 저는 제 고전 음악과 한국 선율을 제 나름대로 섞어보기로 결심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 앞에서 다양한 선율을 실험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서서히 베토벤의 풍부한 화성과 전통 한국 노래의 감성적인 선율을 결합한 새로운 곡들을 작곡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도전적이었어요. 오랜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소리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했거든요. 하지만 연습할 때마다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창의력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비 오는 어느 저녁, 저는 창가에 앉아 피아노를 바라보며 빗방울이 자갈길에 부드럽게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 고요한 순간, 저는 새로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음악은 빗방울을 연상시키는 느리고 꾸준한 리듬으로 시작되었고, 곡이 진행되면서 부드러운 한국 선율이 더해져 제가 익숙했던 고전적인 화음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어요. 마치 비, 피아노, 그리고 음악이 서로 다른 세계가 하나로 모여드는 듯 했어요. 그 소리는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쳤어요. 그때 저는 분명히 새로운 목소리를 찾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목소리는 문화를 이어주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다리가 되어주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베를린 곳곳에서 공연을 해달라는 초대를 받기 시작했어요. 각 공연장에서 저는 새로운 곡들을 연주했고 모든 무대는 마치 하나됨을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제 연주에 귀 기울였고 기쁨에 차서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공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다가와 제 음악이 그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제 클래식 음악과 한국 선율의 조화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고 다름 속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해주었다고 말해주셨어요.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음악은 옛 생각에만 매달리거나 한 가지 방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새로운 소리를 탐험하며 서로를 연결하는 데 있다는 것을요. 저는 이제 한국 음악의 진정한 대사처럼 예술에는 경계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전에는 오직 고전 음악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제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진 것에 감사했어요. 어느 저녁 환호하는 관중들 앞에 서 있을 때 제 가슴은 기쁨으로 벅찼어요. 한때 고집스러웠던 제 생각에서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실감했어요.
이제 제 음악은 옛 것과 새로운 것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모든 문화가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새로운 하모니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나아갈 제 길이에요. 끊임없이 배우고 창조하며 하나됨의 멋진 소리를 만들어 가는 길이죠. 저는 계속 연주하고 배우며 나누겠어요. 제 연주하는 모든 음표가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으니까요.